끊임없이 도전한다. 안주하지 않는다. 계속 달려간다. 끝없는 도전. 백종원이 응원합니다.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 탄생. 위 건강을 위해선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 건강엔 메스틱. 이름이 정답이네. 메스틱,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 건강엔 메스틱. 이름 보고 선택하세요. 역시 프롬바이오. 당신의 공기청정기가 원형이라는 것, 자동 공기청정을 시작합니다. 결국 필터가 360도라는 것. 360도로 흡입해 사각지대 없이 깨끗하게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 세니 더 세졌다. (2020년에도) 수학의 자신감 센. 이 한 잔이 없다면 어떻게 아침을 열까요? 어떻게 월요일을 맞이할까요?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요? 이 한 잔의 모카골드가 당신의 시작에 함께하길. 커피 이즈 골드, 맥심 모카골드. 달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모두가 망원경에만 집중할 때 달에 직접 가는 것을 목표로 한 사람들이 있었다. 위대한 성취는 위대한 목표로부터. 토스, 금융부터 바꾼다. 모든 것을 바꿀 때까지. 토스.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수천억 초미세 산소방울이 섬유 속 얼룩을 제거하고 세균을 잡아내고 냄새를 없애고 한 올 한 올 깨끗하고 선명하게, 무엇보다 안심할 수 있게. 되찾자 유한젠의 산소방울로. 유한젠. Manners maketh comfort.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와우, 시몬스. 와디즈 회복. 사람에게 지친 마음을 사람이 만든 물건이 위로해 줄 순 없을까? 펀딩으로 잊게 하자. 와디즈 베터, 와디즈.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 수소 전기차. 네, 여러분 오늘도 8시 뉴스는 조금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어서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가 모두 204명이 됐습니다. 5년 전 메르스에 감염됐었던 환자 186명을 넘어선 겁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환자가 83명 추가됐고 전국적으로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사람이 8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전국 상황을 안상우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는 하루 동안 무려 99명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총 확진 환자 수는 204명이 됐습니다. 확진 환자 수는 31번 환자가 나온 지난 18일 이후 사흘 동안 173명이나 추가됐습니다. 오늘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무려 8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절반 이상인 77명이 이른바 슈퍼 전파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 교회와 관련돼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외에서도 신천지 대구 교회와 관련한 추가 확진자 7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 6명은 신천지 대구 교회를 방문했었고 1명은 교인을 접촉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굉장히 그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다수가 밀접되게 앉아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예배를 보는 특성이 많은 그런 감염자를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 관련한 확진자도 1명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대남병원과 관련한 확진 환자는 모두 16명으로 의료진 등 직원은 5명, 입원 환자는 11명입니다. 29번 환자가 지난달 말까지 다녔던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전체 확진 환자 중 4명이 지난달 말 복지관에서 같은 시간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복지관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했는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환자 가운데는 30대 한국인 남성인 19번 환자가 오늘 추가로 격리 해제돼 완치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자, 조사 결과 오늘 확인된 환자 대부분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구시와 보건당국은 그 교회에 다닌 사람 가운데 오늘까지 4천여 명을 확인했는데 544명이 의심 증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400명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손영환 기자입니다. 대구시 콜센터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300여 명에게 전화를 거는 추적 조사 작업이 하루 종일 진행됐습니다. 연락이 닿은 교인에겐 자가격리 대상임을 알리고 열이나 기침 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구시와 보건당국은 오늘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4,400여 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오후 6시 기준 383명과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한 교인 가운데는 544명이 의심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들은 교인 중에서 유증상자라고 밝혀진 540여 명을 1차적으로 우선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적 조사는 대구시 공무원 100여 명이 맡아 진행 중인데 교인 전체에 대한 조사는 이틀 정도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우선 기존 교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천지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예비 교인들을 찾아본다는 계획입니다. 이분들도 또 명단을 파악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작업들을 해야 되죠. 이제 그쪽에서 무슨 모션이 줄 겁니다 아마. 정부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던 다른 지역 교인들을 상대로 질병관리본부 등에 자진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자, 오늘까지 확인된 전체 국내 환자 204명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를 최근에 갔었거나 또 갔던 사람과 접촉한 사람 그리고 그 관련 있는 사람까지 다 합하면 140명이 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환자들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지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204명 가운데 신천지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44명, 전체 확진자의 70%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지역별 교회 관련 확진자는 31번 환자가 다녀간 신천지교회가 위치한 대구 지역이 130여 명으로 대부분 확진자가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 교회를 다녀간 교인이 많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광주에서도 이 교회를 방문한 확진자가 2명으로 확인됐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지역과 경북 지역은 각각 4명과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도 오늘 처음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지난 12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던 59살 남성입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 작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300명 가까이 명단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대구 그 교회에 예배를 보러 오신 분들 명단도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 외에도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렸던 병원이 위치한 경북 청도는 관련 확진자가 사망자 1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네, 저희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계속 이야기하는 건 특정 종교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예배와 포교 방식이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19를 옮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도 오늘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모여 있던 게
감염자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갔던 사람 가운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바로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앞서 들으신 대로 연락 닿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게 걱정입니다. 그 배경을 김영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내문입니다. 신분을 속이고 기성교회에 등록해 포교 활동을 하는 이른바 신천지 추수꾼들을 겨냥한 문구입니다.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위장한 상태에서 신도로 빼나가는 것을 추수꾼이라고 표현을 해요. 따라서 개신교계에선 현재 보건당국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들의 일부는 신분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추수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6년까지 잠입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잠입해 있는 건데 이 사건 하나로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거 굉장히 꺼려하겠죠. 신천지 교인들이 이런 식의 포교 활동에 전력하는 건 선별된 극소수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교리가 있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는 몇 명 포교했냐 이것에 따라서 제사장은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기성교단과 벌이고 있는 이단 논쟁, 신생종교에 대한 의심의 시선도 이들을 숨어들게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전국 곳곳엔 가족과 갈등으로 집을 나온 신자들이 모여 사는 합숙소가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들통나면 갑시다라 이게 아직도 그치지가 않고 있어요. 신천지 교회 앞뒤에 빌라집에 얘네가 단체 합숙소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만약 합숙소에 감염자가 있을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천지발 집단 감염 상황의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신천지가 중국 우한에 교회를 세웠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신천지 측은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SBS 김영하입니다. 신천지는 오늘 총회장의 특별 편지라는 글을 통해서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일은 신천지의 급성장을 막으려는 마귀의 짓이라며 당분간은 모임을 피하고 또 당국에 협조하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천지 교회 시설을 폐쇄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이주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천지 지도자인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터넷으로 전파된 총회장님 특별 편지라는 공지글에서 이번 병마 사건은 신천지의 급성장을 저지하려는 마귀의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당분간 모임을 피하고 전도와 교육은 통신으로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면서 악화한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서울 강서구 등 곳곳의 신천지 교회에선 건물 전체를 폐쇄한 채 긴급 방역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부로 서울에 소재한 신천지 교회에 대한 폐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기도 역시 도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개된 17개 교회 말고도 소규모 모임까지 파악해 긴급 방역 조치하고 활동 중단 여부를 밀착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강제 시설 봉쇄, 또 집회 금지 명령, 강제 소독 이런 긴급 행정 명령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5만 명 가까운 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광주시도 전수조사에 나섰고 부산과 충청북도 등도 지역 교회와 시설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벌였습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며칠 사이 환자가 늘어난 곳이 대구에서 차로 한 30-40분 걸리는 청도입니다. 대구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인구 4만 4천 명의 작은 도시인데 어제 이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에서 국내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숨진 사람을 포함해서 환자 11명과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5명까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이 이렇게 한꺼번에 감염된 건 코로나19에서 첫 사례인데 더구나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궁금한 점이 더 많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감염된 건지 당국이 조사하고 있지만 뚜렷한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추가된 청도 대남병원 16번째 확진자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다 퇴원한 환자입니다. 의심 증상을 보여 경북대병원으로 옮겼는데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또 사망자를 포함해 확진자 16명 가운데 5명이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한 간호사 등 의료진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진 첫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대남병원은 정신병동과 노인요양병원, 일반병동 그리고 보건소 등 4개 시설이 통로가 연결된 채 한 건물처럼 붙어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4개 시설에 면역력이 약한 고령의 환자 300명가량이 수용돼 있어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정신병동이 일단 폐쇄병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아마 그 안에서는 상당한 그런 환자나 의료진들의 접촉이 많이 있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감염 이유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청도 주민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병원 내 감염이 시작됐을 거라는 관측만 나옵니다. 때문에 이 병원에 입원했다 숨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장례를 치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친형 장례식이 주목받습니다. 이 장례식에 전국 12개 지파의 주요 인사를 포함해 신천지 교인 1000여 명이 참석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신천지 측은 당시 가족장으로 치러 교인은 40여 명만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자, 보신 대로 이 대남병원은 청도에서 가장 큰 병원이자 보건소 또 요양병원도 함께 있어서 지역 사람들, 특히 나이 드신 분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도 많이 찾던 곳입니다. 대남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수환 기자, 대남병원은 이제 폐쇄된 상태인데 거기 있던 환자 가운데는 일부 다른 병원으로 옮긴 사람도 있는 거죠? 네, 제 뒤로 보이는 대남병원, 오늘로 폐쇄 조치된 지 이틀째입니다. 여전히 문이 굳게 잠긴 채 오가는 사람 없이 적막한 분위기입니다. 병원에는 사망자를 포함해 확진자 13명이 있었는데 오늘 일부가 이송됐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명이 폐렴 증상을 보여 오전에 부산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오후에는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와 의료진 5명이 물리적인 안전을 고려해 안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부터 진행된 환자와 직원, 그리고 출산 금지된 시신 3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정신과 환자와 고령인 일반 환자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빠른 이송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자, 청도에서 환자가 늘어난 게 신천지 대구교회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금 당국이 조사하고 있는데 그 청도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생가가 있는 곳이라면서요? 네, 이곳 청도는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곳으로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전국 교인들이 이곳 청도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풍강면 이씨 생가에는 이 씨의 가족 묘까지 있어서 신도들이 각별히 아끼는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숨진 이 씨의 친형 묘도 이곳에 마련됐습니다. 그런 만큼 풍강면에는 신천지 봉사단이 2달에 한 번씩 찾아와 미용 봉사를 해왔는데 버스로 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 포교 활동도 함께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청도에 신천지 교인이 많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청도에서 교인을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남병원에서 SBS 유수환입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한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60대 여성이 바로 31번 환자인데 저희 취재진이 오늘 의료진과 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31번 환자는 이번 달 초에 경북 청도에 가서 찜질방과 식당에 간 적은 있지만 대남병원은 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통화 내용은 정반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북 청도군의 한 대형 찜질방. 차량 5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하루 수백여 명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로 의심되는 대구의 31번 환자 A씨가 이 찜질방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지난 1일 친구와 찜질방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딸미 때문에 제가 찜질방에 간 적은 있고요. 2월 1일 날 친구랑 차 마시다가 오랜만에 알미 때문에 나가자 해갖고 일단 갔다가 바로 아산에 식당에 갔었어요.
찜질방은 내부 수리를 이유로 오늘부터 일주일간 문을 닫았습니다. A씨가 방문한 찜질방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 형의 장례식이 열린 대남병원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A씨와 신천지 측은 찜질방에서 2만 원을 쓴 카드 내역까지 제시하면서 대남병원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례식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방문합니까? 다른 데는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만희 씨 형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기간이지만 장례식엔 참석하지 않았다는 건데 보건당국도 A씨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 지난 11일 신천지 봉사단의 청도 미용 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찜질방에 간 것이 사실이라면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건당국은 A씨의 정확한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네, 이렇게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 있는 확진 환자들이 오늘 많이 나오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많이 떠돌았습니다. 사실은 코너 담당하는 이경훈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경훈 기자, 저도 오늘 문자, 카톡으로 몇 개 받은 게 있는데 오늘 좀 이런 내용들이 확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그만큼 허위 사실도 많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게 이 SNS로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또 다른 소문들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또 신천지와 관련된 것들인데 뭐 대구 신천지 교인이 어딜 돌아다니고 있다 내지는 그 신천지 교인이 우리 동네에 왔다 갔다 하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뭐 저도 그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었나요?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게 오늘 가장 많이 퍼졌던 영상인데 그 코로나19가 확진된 신천지 교인이 병원에서 탈출을 했다. 예, 그리고는 도로에서 이렇게 난동을 막 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여성이 문제가 됐던 31번 확진자였다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인가요?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해봤더니 예상대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한 여성이 화가 나가지고 도로에 가가지고 좀 행패를 부린 모양입니다. 자, 일종 경찰 말로는 일종의 해프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고요. 그 코로나19 확진자는 아니었다. 경찰도 허위 사실이라고 바로 안내문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 속에 나오는 여성은 뭐 확진자나 관련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인 그렇습니다. 거죠.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 문자를 좀 보실까요? 대구 신천지 코로나 확진자가 충북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응급실 일부가 폐쇄됐다. 충북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응급실 일부가 폐쇄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병원의 사실을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 아니었다.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해당 병원은 문의 전화가 워낙 많이 와가지고 그 업무에 지장을 겪었을 정도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방금 31번 환자 대구 사는 60대 여성과 전화 통화 내용 전해드렸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다 이러면서 좀 떠도는 것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31번 확진자의 얼굴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떠도는 그런 SNS상에 많이 떠돌았는데 비난 댓글도 참 많았었죠. 그런데 이 경찰이 환자의 얼굴을 이렇게 확인을 같이 대조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무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현재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하고요. 한 가지 꼭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게 되면은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질병은 공포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런 공포를 만드는 행동은 좀 자제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경훈 기자였습니다. 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늘면서 그곳의 의료 시설 또 인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환자들을 따로 수용할 병실을 만들기 위해서 입원해 있던 환자들까지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퇴원한 환자들은 갈 병원을 찾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료원 라파엘 병동에서 환자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따로 수용할 예비 병실 88실을 마련하기 위해 갑자기 병원에서 퇴원하게 된 환자들입니다. 병상에 70 넘은 노인들 몇 명 누워 계시는데 그분들도 지금 다 퇴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가 누워있다 약 먹다가 안 되면 죽어라 이 말입니다. 갑자기 오늘 당장 나가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숨이 차가지고 이 호흡 곤란하는 사람이 걷지도 못하는 게 나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입원 환자들을 오늘 모두 퇴원시켰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속속 폐쇄되고 있는 상황이라
환자들 중 상당수는 옮겨갈 병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실 곳은 있으세요? 입원하신 분이? 뭐 성서병원 다시 갈 것 같아요. 성서병원엔 자리가 있대요?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병원들도 혼란을 겪긴 마찬가지. 역학조사가 늦어지고 검사 키트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서 확진 환자가 나온 병원들조차 접촉자와 의심 환자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진 보호 장비와 검사 키트, 이동식 음압 카트, 음압 구급차 등의 의료물품 신속 지원,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대구 내 확진자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혼란도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그럼 대구 의료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대구 지역 상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다은 기자, 방금 김혜민 기자 리포트에서도 봤는데 그럼 대구 의료원에서는 계속 일반 환자들을 퇴원시키고 있는 건가요? 네, 이곳 대구의료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반 환자들을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환자들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보건당국 지침이 바뀌면서 병실 운영도 달라졌는데요. 음압병실 한 곳에 한 명의 확진자만 수용할 수 있었는데 이젠 일반 병실 한 곳에 여러 명의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대구의료원 측은 현재 증상이 가벼운 확진자들은 여러 명이 한 개의 병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 또한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군 병원 즉시 활용, 군 등 가용 가능한 의료 인력 지원 등의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대구에서는 환자가 계속 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밖에 나가기도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래서 아예 장사를 하지 않는 곳도 늘고 있다면서요. 네,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대구 도심 곳곳은 썰렁한 모습입니다. 사람들로 붐비던 식당이나 미용실 등은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서문시장을 다녀왔는데 점포 대부분이 문을 닫아서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사람들 진짜 발 틈새 없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원래 휴업하는 날이 아닌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다 아예 안 나오고. 또 대구시립도서관 9곳이 당분간 휴관하기로 했고요. 확진자가 다녀간 백화점도 임시 휴업 중입니다. 대구시는 확진자가 나온 농수산물 도매시장 일부 점포를 폐쇄한 데 이어 오는 23일에는 개장일에 처음으로 시장 전체를 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2.28 민주운동 기념식이나 3.1절 기념행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등 3월까지 계획되었던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1,300여 개 개소 전체에 대해 휴원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SBS 정다은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숨진 뒤에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결과를 오늘 내놨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폐렴이 심해져 숨진 거라고 했습니다. 또 현재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 가운데 7명 정도가 중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정리한 김수영 기자 리포트 보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제 새벽 청도 대남병원에서 숨진 63살 남성은 이 병원에 20년 넘게 입원해 있었는데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폐렴이 심해져 숨졌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코로나19 감염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CT와 의무 기록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다만 전체 기록을 다 본 것이 아닌 만큼 과거 증상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보건당국은 부검이 필요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압 부검실이 마련돼 있는데 부검을 할 정도로 사인 규명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환자들 가운데 7명은 상대적으로 증상이 중하다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중증이란 CT상 폐렴이 있고 산소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호흡이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산소 마스크로 산소 공급을 하고 있는 환자가 6명 정도 있으십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환자분이 한 분 계셔서 총 7명 정도를 저희가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보건당국은 특히 청도 대남병원 환자들을 비롯해 최근 확인된 환자들 가운데 폐렴 증상이 계속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전문의인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건당국이 이제 발표 내용 가운데 중증 환자, 그러니까 상태가 좀 심각한 환자가 7명이라고 했어요. 사실 또 어제 좀 사망자가 나와서 걱정도 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오전 전문가 회의에서 이제부터는 네? 확진 환자 수보다 더 중요한 게 중증 환자 수라고 논의됐습니다. 환자 수가 많아지면 치료 병상이 부족해지겠죠. 대구에서는 벌써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코로나19 환자 병상을 무한대로 늘리면 암, 심장병 등 다른 급한 환자들이 위기를 겪을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래서 적정한 병상 수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중증 환자 수입니다. 환자 수도 중요하지만 중증 환자의 임상 경과 역시 중요한데요. 중증 환자가 균을 배출하지 않는 시기, 즉 다른 사람에게 감염력이 없어지기까지의 기간이 길면 더 많은 병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오늘 새로 추가된 환자 가운데 대부분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는데 그쪽 지역 전문가들은 이 이유를 뭐라고 보고 있나요?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이 83명 늘었고 그중 77명이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일은 신천지 교회와 관련 없는 대구 경북 지역 환자가 수십 명이 확진된다 하더라도 매우 놀랄 일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의 전염력이 어느 정도 크냐면 진단된 환자보다 10배 정도 많은 환자가 실제 있을 것으로 추정할 정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현재 170명 정도 진단받았다면 최악으로 가정했을 때 실제 환자는 한 1,700명으로 계산되는데 이럴 때 환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역학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당장 급한 불을 끄는데 별로 도움도 안 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역학조사를 통한 방역보다는 조기 진단, 조기 격리, 조기 치료가 지금은 우선이고 격리병상 확보도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은요, 엔데믹, 그러니까 지역 대유행을 대비는 해야겠지만 아직은 아니라서요. 역학조사를 통한 방역이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이제 대구 의료원 현장 연결해서도 들어봤고 방금 이제 조동찬 기자도 지적을 했지만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존 환자들을 이제 내보내는 게 퇴원시키는 게 지금 상황에서 괜찮은 건가요? 네, 대구 의료원, 계명대 동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다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코로나19를 위한 병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병관리본부 전문가팀은 강원도 지역병원까지 시급하게 알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계재병관 전문가위원은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이 의학적으로 맞다는 의견이고요. 보건복지부도 지역별 경제, 정치적 상황까지 두루 고려해서 신중하게 보고 있겠지만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실기하지 않으려면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적 판단이 우선 빠르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는 또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환자가 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보 단계는 경계 수준을 유지하되 실제 대응은 심각 수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신천지 측이 주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라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대응은 김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전 긴급 소집된 확대 중수본 회의. 정세균 총리는 일부 지역에서 지역 감염이 시작됐다며 대구와 경북 청도 두 곳에 대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접촉자를 찾아내고 확진자를 치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정 총리는 이어 대통령 보고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해 자가격리와 함께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천지 측이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하면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더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며 적극적인 추적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대응 단계는 경계로 유지하되 실질적인 대응 수준은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 단계 중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 첫 특별관리 지역 지정으로 대구와 청도 두 지역엔 병상과 장비가 전폭 지원되고 군 의료 인력 같은 공공 인력 투입, 임시 보호 시설 지원도 강화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 개념이 아닌 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구역 개념을 응용한 거라 재원이 들어가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놓고선 향후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모레 고위 당정 협의를 열어 추경을 비롯한 비상시국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국내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건당국이 발표한 지금까지 확진 환자는 어제 2배 정도인 204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17명이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3,000명이 넘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첫 환자가 나온 뒤에 이번 주 초까지 거의 한 달 동안 하루에 한두 명꼴 이렇게 또 많아야 5명 정도 나오곤 했는데 지난 주말부터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2월 16일이 이제 지난주 일요일인데 이때부터 어디서 감염된 건지,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계속 환자가 늘어나더니 오늘은 총 환자 숫자가 앞서 보신 대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 메르스 때 환자 186명보다 감염자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환자가 늘면서 이제 전국 대부분 권역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시면 강원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환자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에서도 서초구에 환자 1명이 더 확인됐고 또 종로구에서 나왔던 환자들 4명은 복지관에서 한꺼번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종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서울에서 추가로 나온 확진자 7명 중 3명은 지난 1월 28일부터 31일 사이 종로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6번 환자와 지난 1월 26일 종로구 명륜교회에 머물렀던 83번 환자와 동일한 시간대에 복지관 내 식당을 이용한 56번, 136번 환자입니다. 하지만 복지관에 처음 코로나19를 옮긴 걸로 추정되는 83번 환자는 6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 명단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 화장실이라거나 아니면은 다른 그런 공간에서 접촉을 하셨을 가능성 이런 거는 두 분이 이제 모르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방역망의 구멍으로 종로 노인복지관에서 지금까지 4명이 집단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가족 간 감염 사례로 추정되는 29번 환자의 부인 30번 환자와 136번 환자의 부인 112번 환자를 포함하면 종로 노인복지관과 관련된 감염자는 6명이 됩니다. 종로구는 관내 확진자가 9명까지 늘자 종교단체에 주말 집회 자제를 요청하고 어린이집에는 임시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환자는 최소 20명으로 늘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또 병원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 병원이 진료를 전면 중단하고 응급실도 폐쇄했습니다. 그 사람은 증상이 나타난 뒤부터 이송한 환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이 내용은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병원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필요한 약이 있어서 가지려는데 약 뜯어달라는 거. 서울 은평 성모병원은 오늘 새벽부터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 응급실 등 병원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환자 이송을 하던 30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직원은 감기 증상으로 본원 의료진에게 지난 17일 진료를 받으면서 2주 전부터 증세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원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직원이 병원 내 대부분 병동을 방문했으며 이송 환자 207명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모병원은 이 가운데 병원에 남아있는 환자 72명에 대해 병상 재배치 등 격리에 들어갔고 태어난 135명은 은평구 보건소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는 있었지만 부적절한 순간도 있어서 저희가 좀 접촉 범위를 조금 넓게 잡았습니다. 은평 성모병원은 하루 평균 외래 진료 환자가 2,5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 만큼 약국에서 조제약을 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금 뭐 처방전 자체는 아예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이제 일반 약품을 그냥 대신 사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은평 성모병원은 소독을 마친 뒤 다음 주 외래 진료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 이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 등 병원 직원들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던 신천지 교회와는 관련이 없지만 최근 대구를 들렀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확진 환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30대 부부가 대구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전북에서도 대구를 다녀왔던 사람과 접촉했다가 감염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정구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 이마트타운 킨텍스점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김포에서 출퇴근하는 30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직원 부인도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은 지난 15일 대구를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번 환자가 머물렀던 대구 지역 호텔 캠벨 리딩홀에서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여 1시간 3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생후 16개월 아이와 나흘간 대구에 머물렀는데 다행히 아이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지역 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해 부부가 사는 아파트를 소독하고 모든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주에서는 롯데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구를 여행한 전북 김제의 남성 확진자가 백화점 화장품 매장과 영화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이 들른 지역 약국과 커피숍, PC방 등도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남성의 가족 4명도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인 미결정으로 판정돼 재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남성이 다닌 보험회사 동료 1명도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아 전북 지역 확진자는 완치자 1명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에서도 3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1차에서 양성이 나와 충남대 병원에 격리됐는데 재검사 결과 2명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지내는 군에서도 육군, 해군, 공군 각각 1명씩 모두 3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내일부터 장병들 휴가와 외박, 외출, 또 면회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어제 군인 중에 첫 양성 반응을 보여 정밀 검사에 들어갔던 제주에 근무하는 22살 A상병은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엿새 휴가 중에 감염된 A상병은 해군부대 취사병입니다. 복귀 첫날인 지난 19일 취사, 배식 등을 하며 부대원들과 폭넓게 접촉해 부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A씨가 소속된 군부대의 경우 장병들의 외출, 외박 등의 출타를 제한하였고 해당 부대 근무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육군에서도 어젯밤 늦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증평 육군 특임여단 소속 비대위는 지난 16일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깝게 접촉한 부대 동료 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부대원 1,500명은 생활관, 독신 숙소 등에 격리 중입니다. 공군 감염자는 육해공군 본부가 집결한 충남 계룡대의 공군 기상단에 근무 중이던 C 중입니다. 원 소속은 대구의 공군 군수사령부인데 지난 17일부터 계룡대로 파견됐습니다. 접촉자 14명이 검사를 받고 있는데 C 중위는 계룡대 본관 건물에는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해군 A상병과 공군 C 중위는 신천지 교회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내일부터 장병의 휴가, 외박, 외출, 면회를 통제, 즉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구와 청도 방문 장병, 대구 청도를 다녀왔던 지인과 접촉한 장병들을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파 경로가 확인되는 데다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상황을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청도에서 짧은 기간에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새로운 환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전국적 확산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 확산 단계는 전파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아직 전국적 확산의 단계는 아니고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초기 단계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같은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방역 체계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의 감염 경로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주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역학 조사관들이 조사를 단계별로 해나가는데 점점 어느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어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4단계 가운데 3단계인 현행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들이 대부분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2, 3주 내에 완치되고 있다는 점도 위기 단계를 유지하게 된 배경이라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SBS 김치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확진자가 급증하긴 했지만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지요. 정부는 환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확진자 204명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가 71%,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가 8%가량 됩니다. 여기에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련자까지 포함하면 대략 82%가 특정 집단과 관련돼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한국 내 확진자가 급증하긴 했지만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So although the number seems quite high, they are mostly linked to known existing outbreaks. 중요한 건 WHO 사무총장이 지적했듯 지역사회 확산 초기 단계에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은 관리 가능한 상황이지만 자칫 이 시기에 방역을 소홀히 하면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 때문에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계속하되 환자를 빨리 찾아내고 의료기관 감염을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 지역 폐렴 환자를 전수조사하고 검체 채취 장소와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와 진단검사기관을 확대하고 검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공중보건의사를 전환 배치하는 등 당국은 또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현재 13개 병원에서 하던 것을 전국 92개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병원에 온 호흡기 환자를 따로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벼운 감기 환자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 일종의 원격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청도 대남병원 간호사 감염 같은 병원 내 감염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안심병원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안심병원 안에서는 호흡기 질환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 진료 공간을 분리할 계획입니다. 외래를 중심으로 하는 동선을 호흡기 환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이뤄졌던 조치인데 당시 병원 230개를 안심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원격 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지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동네 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병원에서 언제부터 이런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할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는데 정부가 병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판단에 맡기는 쪽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조치가 실행될 경우 처방전은 SNS나 팩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전달하고 병원비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내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며 전화 상담과 처방은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최정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줄줄이 확인되면서 지자체들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도심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주변 곳곳에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광장 안 화분과 벽에도 집회 금지 안내문이 붙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내 대규모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개최되고 있고 감염 확산의 우려와 참여 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돼 왔습니다. 집회 제한은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정한 것으로 금지 주체가 아닌 경찰은 집회가 열리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단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한다면 개개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물릴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고 문중원 기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일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정되었던 2월 22일 죽음을 멈추는 희망버스를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광화문 집회를 열어온 범국민투쟁본부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건강상 위험하고 또 이제 확산의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저희도 혹시만에 몰라서 마스크도 나눠드리고 회장들도 현장에서 다 하는데 서울시는 현장에서 집회 중단을 유도할 방침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도 병력 3천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국내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은 2주 동안 격리하겠다는 나라도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방문을 자제하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가장 먼저 시행한 곳은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지난 12일 한국인 주재원 2명이 입국 즉시 격리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코로나19 증세가 전혀 없었지만 병원 측에선 무조건 14일간 격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사관 측의 항의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귀가했습니다. 혈액이라든가 대소변 검사라든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직접 상관이 없는 그런 과도한 검사를 하고 그 식비라든가 뭐 이런 거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인접국가인 카자흐스탄은 한국인 입국자에 대해 입국 뒤 24일 동안 의학적 관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뒤 첫 14일은 매일 의료진의 방문 검진을 받아야 하고 이후 10일은 전화로 원격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키리바시와 사모아도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도 나타났습니다. 타이완은 우리나라를 일본, 태국과 함께 여행 1급 주의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현지의 예방 수칙을 따르라고 권고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입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코로나19 팩트체크입니다. 순식간에 확진자가 늘어난 대구에 역학 전문가가 한 명뿐이다. 그리고 대구는 아베의 일본과 비슷하니 이유를 깊이 생각해보라. 한 역사학자가 쓴 이런 내용의 글이 SNS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봤습니다. 일본은 우리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가 없어 비전문가가 상황을 통제한다. 대구에는 의사 면허 있는 역학 전문가가 한 명뿐이다. 대구 시민은 대구가 왜 아베의 일본과 비슷한지 깊이 생각하라. 역사학자 전우용 씨 글입니다. 어제 오늘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심각해져 시도마다 역학 전문가를 많이 위촉했지만 코로나 발병 이전 의사 자격증이 있는 역학 전문가가 얼마나 있었는지 17개 시도 모두 연락해봤습니다. 보시면 대구가 한 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고요. 인구가 비슷한 인천, 경북도 한 명입니다. 대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방역의 구조적 문제에 가까워 보입니다. 일본의 질본 같은 기관이 없다는 주장도 있었죠. 일본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본 후생노동성사나 국립감염증연구소가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본 같은 기관이 일본에도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대구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인데 굳이 일본과 비교해 지역 감정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우용 씨는 오늘 사과했지만 글은 이미 온라인상에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뜨거운 물 자주 마셔라, 햇볕을 쬐면 예방이 된다. 대한의사협회 권고사항이란 이름으로 SNS에 퍼지는 정보입니다. 의협은 오늘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뉴스 전해드리는 도중에 지금 소식이 하나 들어온 게 코로나19 감염된 사람 가운데 추가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확인이 된 겁니까? 네, 한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사망자가 나왔다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보건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가능성으로 따져보면 어제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진받은 환자가 부산대병원으로 부산에서 이제 그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튼 뭐 가능성은 있는 보도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보건당국에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사망자의 소식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뉴스를 통해 보도드리겠습니다. 네, 보건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환자가 계속 늘면서 지금 200명이 넘어섰고 2015년 메르스 때보다 지금 감염자가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환자 숫자가 빠르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네, 코로나19의 전파력의 크기는 지금 따져도요. 메르스의 한 대여섯 배 이상으로 계산되고요. 정점을 지나면서 더 정확하게 계산하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르스는 허파 깊숙이 침투한 후 폐렴이 심할 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데 이 코로나19는 상기도 즉 코, 목 그리고 이 목구멍 이 위쪽에서 침투하면서 증세가 매우 미미할 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증세가 미미하면 환자로 분류되지도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코로나19 치사율은 메르스 사스보다 훨씬 낮지만 전파력은 두려울 만큼 크니까 이런 점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그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메르스 때 감염자 대부분이 이제 병원에서 감염된 사례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대남병원 그리고 오늘 이제 서울의 한 병원 이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병원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막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어제 첫 사망자가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왔는데 사망한 후에 진단됐습니다. 사망한 환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감염됐고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 동안 격리되지 못했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해당 병원의 의료진과 환자분들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막아야 하는 상황이 첫 번째 사망 환자에게 발생한 건 우리 사회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은평성모병원이 병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면서까지 환자 이송 요원이었던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72명의 환자를 관리하겠다고 한 것 긍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근데 환자 어쨌든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일반 사람들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대유행을 가정해야 하는 대구 경북 지역은 코로나19 방어 준비가 돼 있는 병원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은요. 호흡기 증상이 아니라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진료를 받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외 지역은요. 호흡기 증세가 있으면 선별 진료소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겠지만 다른 증세면 걱정하지 않고 진료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병원은 다른 공간보다 감염 위험이 큰 곳이니까 병문안 가지 말아야겠고 가벼운 증세로 큰 병원을 찾는 것도 삼가야겠습니다. 네, 조동찬 기자 그 잠시 뒤에 내용이 확인되면 다시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서 방역과 경제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 백화점에서 내수 또 소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비 진작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책에 머물지 않고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나라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는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환자 정보를 제때 또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사람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분위기를 도쿄 유성재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오늘 홋카이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お二人とも中富良野小学校に通う小学生でございます。 홋카이도가 확진자의 신상 정보를 이만큼이라도 공개한 건 지난 17일부터입니다. 수도권의 지바현은 확진자가 전철로 도쿄 출퇴근을 했다면서도 이용한 노선과 역, 시간대 등의 구체적인 이동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개별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동선,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그 정보를 지자체와 신속하게 공유하지 않고 공표 범위도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반에 공개되는 확진자 정보가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지만 정부는 일반론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公衆衛生上の必要性と個人情報の保護、ここをですね、比較考慮しつつ公表する情報を判断していると。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テレビでは見るけれども、なかなか身近な情報っていうのは実際には感じられないなというのが正直なところ。 일선 지자체장들은 오늘 정부에 감염자 신상과 행동 이력 등의 정보를 지자체와 우선적으로 공유하고 지자체가 이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 감염자는 모두 7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이번엔 중국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성욱 특파원, 며칠 동안 중국에서 추가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다시 늘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교도소 집단 감염 때문입니다. 중국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하루 400명 밑으로 떨어졌다가요. 어제 다시 889명으로 확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47명이 교도소 감염자들이었습니다. 발병지인 우한과 후베이 교도소 외에도요. 산둥성과 저장성에 있는 교도소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감염된 교도관으로부터 나온 바이러스가 밀폐된 공간에서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 감소세에 찬물을 끼얹은 건데 중국 당국은 관리를 허술히한 교도소 담당자들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들도 안심할 수 없는 사례들이 중국에서 나왔다면서요. 네, 쓰촨성 청두의 환자 사례인데요.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10일 뒤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베이성의 코로나19 치료 전문가 팀장도요. 2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 퇴원시켰는데 다시 열이나 검사해봤더니 양성이 나온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의 핵산 검사가 부정확했을 가능성이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전문가들은 퇴원 환자도 자택에서 2주간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은 얼마 전부터 들렸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됐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치료제로 5개의 신약을 임상시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전통 중의약도 있는데요. 당국은 80% 이상의 확진자의 중의약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요. 에이즈 치료제, 에볼라 치료제를 이용한 중국의 임상 예비 결과를 이르면 3주 안에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방 백신 개발은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당국은 4월 하순 이후에 임상 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부산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2층짜리 주택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안에서 일하던 5명이 건물 더미에 깔렸습니다. 3명은 구조됐지만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 도로입니다. 갑자기 2층짜리 주택이 우르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달아나고 바닥은 희뿌연 연기로 뒤덮입니다. 도로 쪽으로 건물이 무너졌다면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안 다치고? 나도 일단 쫓아나갔지. 무너진 주택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택 안 1층에서 작업을 하던 5명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무너진 건물에 매몰됐습니다. 붕괴된 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5명의 매몰자 가운데 2명은 결국 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된 3명 가운데 대문 쪽에 있던 2명은 곧바로 구조됐고 1명은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안으로 수색을 나선 끝에 구조됐습니다. 향후에 최소한의 구조 인력을 남겨두고 한 분이라도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중장비 작업과 함께 저희 구조대원들이 대기하면서 한편 경찰은 붕괴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KB증권이 라임 자산운용의 위법 행위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KB증권이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하는 PB, 즉 개인 자산관리사들에게까지 상품의 위험을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저희가 관련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박창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KB증권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일선 지점 PB 60여 명을 본사로 불러 라임 사태 수습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KB증권이 판매한 라임 관련 일부 펀드들은 투자금 전액 손실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KB증권이 라임 펀드의 자산을 담보로 일종의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총수익 스와프, 즉 TRS를 많이 사용한 영향입니다. 일반 투자자 돈보다 증권사 TRS 자금이 먼저 회수되기 때문입니다. PB들의 불만도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TRS 이게 고객들보다 선순위에서 먼저 우선순위에 있다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PB도 선순위에 먼저 TRS가 나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엄격하게 말하면 불안전 판매입니다. KB증권이 라임에 제공한 TRS 자금 규모는 1271억 원에 달합니다. 본사 차원에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기보다 안전성만 강조했다고 시인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확정 금리형의 채권을 비롯한 이런 상품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에 분산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일부 PB들이 성과 욕심에 상품 설명을 소홀히 한 게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부실한 펀드 정보를 제공해 불안전 판매를 조장했다고 의심되는 대목들입니다. KB증권 측은 상품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비롯한 위험들을 충분히 고지했고 TRS 자금 회수가 우선순위란 사실은 PB들이 묵시적으로 알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조국 내전 논란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김남국 변호사를 민주당이 다른 지역구에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정의당에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37명이나 등록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쓴소리를 했던 금태섭 의원과 조국 백서 필자로 참여했던 김남국 변호사, 서울 강서갑 민주당 공천을 놓고 맞서던 두 사람을 민주당이 결국 떼어넣기로 했습니다. 김 변호사를 다른 곳에 전략 공천하기로 했는데 이른바 조국 내전은 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전략 선거구 등에 우선 배치하기로 하고 당내 일각에선 공수처법 기권 등에 대해 금 의원이 유감 표명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한데 금 의원은 김 변호사를 뺀 다른 공천 신청자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또 서울 송파병 남인순, 마포을 정청래 등 38곳에 총선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충북 청주 서원의 4선 오재세 의원은 경선에도 이름을 못 올리고 탈락했는데 오 의원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정의당에선 비례대표 경선 후보로 모두 37명이 등록했습니다. 다음 달 투표를 통해서 24번까지 비례 후보 명단을 확정합니다.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이자스민, 땅콩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고 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 출신의 김종철 경선 후보 등이 나섰습니다. 당권당원 3만 7천 명과 시민선거인단 12만 명이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할 것이기에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이 될 기회가 될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서 검사를 받았던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오늘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유승민 의원과 나눈 문자가 공개돼 공천 갈등 논란을 불렀던 새보수당 출신 이해훈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한국당 출신인 삼선의 윤상현 의원도 공천 배제가 결정됐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새보수당 출신인 이해훈 의원이 컷오프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미래통합당 이해훈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그제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공천 갈등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유 의원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에서 당찬 포부까지 밝혔지만 강남 벨트 선거를 이끄는 것이 저는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당 공관위는 서울 서초갑을 전략공천 지역구로 선정해 이 의원을 공천 배제했습니다. 문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대답을 했습니다. 무관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통합당에 합류한 새보수 출신 가운데 공천 탈락자가 처음 나온 건데 유승민 의원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 출신 현역 의원 중에서도 컷오프된 의원들이 또 나왔습니다. 인천 미추홀을 3선 윤상현 의원과 서울 강남병 재선 이은재 의원입니다. 윤 의원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 실세로 활동하며 공천 논란을 불러온 책임을 물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경기 안양 동안을에선 심재철 원내대표가 단수 공천을 받았고 서울 중구 성동을과 관악을엔 새보수당 출신인 지상욱 의원과 오신환 의원의 공천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경기 남양주병은 주광덕 의원이 공천을 받아 민주당 김용민 변호사와 맞붙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오선 원유철 의원은 자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에 책임이 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안철수계 의원 6명 가운데 김중로 의원에 이어 이동섭 의원이 오늘 통합당에 합류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통합당과의 선거연대에 대해선 약속한 길을 가겠다고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한편 비례의석을 겨냥한 미래한국당 창당을 꼼수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에서도 일부가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오늘 나온 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성정당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봤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33%가 민주당, 25%가 미래한국당, 12%가 정의당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 조사대로 정당 득표율을 얻고 현재 지역구 의석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해서 총선 의석수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은 비례에서 고작 7석인 반면 미래한국당은 26석, 정의당은 12석을 확보할 걸로 계산됩니다. 전체 의석 예상치는 민주당이 123석이고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합쳐서 127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22%나 되는 부동층의 향배가 미지수고 지역구 의석수가 현재와 같을 거란 가정도 한계가 있지만 위성정당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보는 의미는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비례민주당 창당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오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현행 선거법 처리에 나섰던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명분도 대의도 민심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지 않으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성정당을 꼼수라고 비판해온 민주당 입장에선 좀처럼 선택하기 어렵지만 비례민주당 창당이란 현실로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가운데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는 내용 저희가 앞서 잠시 전해드렸는데 추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부산시는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 가운데 부산대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던 50대 여성이 오늘 오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여성이 코로나19로 숨진 건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발표된 19번째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오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할 정부 합동 대응반이 출범했습니다. 첫날부터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화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강북, 또 수원 용인 성남으로 집값 불안이 확산하면서 집값 담합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권장 매매 가격을 노골적으로 안내문에 게시하거나 가격 담합의 비협조적인 특정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자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오늘부터 집값 담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게시물은 바로 즉시 철거를 했고요. 밴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뭐 우리 재산 지키자, 그거는 붙이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오늘 출범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은 이런 집값 담합 행위를 첫 조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이미 10여 건의 아파트 단지 집값 담합 제보를 접수해 분석에 들어갔고 다음 주 현장 조사도 벌입니다. 대응반은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직원 등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적인 거래, 청약통장의 거래, 위장 전입이라든가 소득을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이.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고를 받기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40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합동대응반은 자금 조달 계획서와 실거래 신고 내역 조사도 확대, 편법 증여 등을 가려낼 계획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